뭉가리가 임대주택을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독일을 갖다가 임대주택의 천국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독일이 주택정책 모범 사례로 이렇게 보고 있고, 뭉가리의 주택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에 쓴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라는 책에 독일에 대해 OECD 국가 중 장기간 집값이 가장 안정된 예외 국가, 자가 가구보다 임차 가구가 더 많은 임차인 사회라고 평가하고, 2000년대 유럽 국가들의 자가 보유율이 70%였지만 독일은 자가 보유율이 40%에 그칠 정도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활발했고, 대통령 장관 여당 정치인들이 강조했던 집 구할 필요가 없는 사회 모델 중에 하나가 독일인데, 이게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독일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85%나 되는 베를린에서는 공산주의로 역행한다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임대료 동결이라는 초강력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지금 독일의 심각한 그 주거 문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독일의 대도시가 한때는 주거 정책의 모범이었는데 이제 자산 불평등과 주택난을 초래했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독일 대도시가 지난 10년간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오른 그런 도시들이에요. 베를린, 함부르크, 디셀돌프, 쾰른, 뮌헨,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독일의 이 빅7 도시에서는 2009년부터 19년까지 10년 동안에 집값이 123.7% 올랐고,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디셀돌프가 97, 가장 큰 폭을 기록한 도시가 뮌헨으로 178, 런던은 10년간 같은 기간 동안에 66%, 맨해탄은 30% 올랐는데 독일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85%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베를린에서는 10년간 주택 매매 가격이 3배로 올랐고 임대료는 2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급증하며 베를린에서는 자기 집을 가진 15%가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고통을 보고 있어요. 베를린시가 임대료 동결 정책을 도입했지만은 임대 매물이 사라지면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위헌 논란까지도 벌어지고, 독일은 이제 뒤늦게 임대주택에 산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깨지면서 자가 보유율도 50%를 돌파했고, 그래서 2022년까지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10년간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는 호황이 있지만 유럽에서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됐어요. 독일의 제일 잘 사는 부자 1%가 자산 35%를 소유하고 상위 10%는 자산 66%를 소유하고 하위 50%는 전체 자산 1.3%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이 부의 편중이죠. 그래서 OECD 2017년 통계에서도 독일의 상위 10%가 독일의 전체 자산을 60% 소유해서 OECD 평균 52%보다도 더 불평등이 크고, 독일 작년에 순자산 진위 계수가 0.81이라는 거예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인데 독일이 완전 불평등에 가까이 가 있다. 독일의 가처분 소득 진위 계수는 0.29로 OECD 평균보다는 낮은 모범 국가다. 즉 잘 사나 못 사나 임금 차이가 크게 안 난다는 거죠. 독일이 연금이나 세제 등을 통해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임금을 갖다가 재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자산 편중이 이렇게 심화될까라고 보면
정부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세제 혜택, 대출 지원 등 자가 보유 촉진 정책을 쓰지 않아 저소득층이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을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에서 열심히 월세를 내다가 임대료 집값이 급등하면서 저소득층은 자산 축적 기회조차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기에는 주택을 소유한 소수만이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독일의 자가 보유율이 낮은 이유라는 그런 논문에 보면 독일 정부가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정책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보유율을 권장했더라면 불평등이 완화됐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에서 집들이 많이 붕괴되면서 그때부터 자가 보유보다는 민간 임대주택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법적으로 임차인 보유가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은 무기한 계약이고 임차인 퇴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집주인이 직계가족이 거주하거나 재산에 이 처분을 못해서 손실이 크게 날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거부하면 재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매각이나 임대료 인상만을 위한 계약 거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경제에 큰 데미지를 입었다라고 입증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법원도 임차인 보호에 적극적이라서 이 베를린 지방법원은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고령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제기한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 거니까 좀 내쫓자라는 부분에 대해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이 곤란해진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 말이 기각됐습니다. 임대료 인상도 제한적인데 민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간에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주택 공급이 부족한 과밀지구에서는 15%로 또 법을 바꿔서 더 낮췄어요.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2015년 6월부터 월세 제동책이라고 해서 2년마다 위치, 크기, 설비, 친환경 설비, 소음,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임대료 기준표를 만들어서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료의 10% 이상을 초과해서 계약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임대료 공시제도를 주거용 집이 아니라 상업용 공간에 대해서 좀 적용해야 된다. 여기에 윤석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데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독일에서는 이미 주거용, 상업용 할 것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새로 건축된 주택이나 리모델링한 주택은 인상률을 제한해서 예외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리모델링을 명분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입자 보호 장치와 임대료 통제 장치가 있어도 원활하게 작용하려면 주택 공급이 충분해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임대료가 급등하는 게 물량 자체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자가보다 임대를 많이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정부가 임대주택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 대출 이자는 임대소득세 부과해서 공제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회사, 종교단체, 협동조합 등 한 20%의 임대사업자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민간이 80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든 다른 나라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발달하지 않아 젊은 사람이 주택담보로 은행에 돈을 못 빌리니까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을 살라 하면 부동산비나 이런 거래 비용이 최대 15%까지 평균 10%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독일 국민들이 과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어서 은행에 빚을 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정도 돈이 모여야 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 안 샀고 또 지역 균형 개발 때문에 2000년까지는 특정 지역이 오르지 않고 고르게 돼 있었는데 미국은 뉴욕 같은데 한 군데가 집값이 폭등하지만 독일은 7개 대도시가 이렇게 고르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이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 침체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봤는데 그러지 않고 90년대 초반 통일 이후에 동독에서 이주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주택가격이 23.5%나 상승했고 주택 건설 부음이 일게 되면서 바람이 한때 일었는데 그러다가 또 실업자가 넘쳐나고 독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일본식으로 다시 집값이 내려가다가 2002년부터 독일 인구까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르켈이 이제 난민까지 받아들이겠다까지 나왔는데 근데 경제가 2000년 중반에 호황이 되면서 지금 실업자가 없어지고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독일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려오고 또 브렉시트가 이렇게 영국이 되면서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외국인들이 또 이동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사회주택이 210만 채 정도 2006년에 있었는데 이게 2018년에 117만 채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모자라기 시작했고 독일 정부가 150만 채 주택 건설을 대부분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걸 약속을 했지만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집들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속에서 독일의 임대주택 한 채가 나오자 1700명이 신청하는 매물난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베를린시나 독일 정부가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지금 월세가 더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는 140만 원 정도의 방 2개짜리 월세를 구했는데 이제는 2배 가량을 줘야 이런 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은 전체 180만 가구 중에 147만 가구, 83%가 임대주택에 살고 또 90%가 민간 임대주택에 살다 보니까 임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다가 베를린시가 표준 임대료를 정하게 되니까 임대료 상승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료 통제에 예외를 했는데 전부 손을 좀 보고 집값을 대폭 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하는 사회주의 정책 같은 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다. 이러다가 이제 나온 게 뭔가 하면 베를린에서 민간 임대사들이 가지고 있는 20만 채의 주택을 몰수하자라는 지금 이 투표를 올 9월 달에 다른 선거가 있을 때 같이 또 베를린 시민 투표를 하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찬성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독일같이 자본주의의 천국에서 민간 임대사가 보유한 베를린의 20만 채의 주택을 몰수하자라는 게 이 시민 투표에 붙여지게 됐다. 자, 투표 이후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일 관리를 잘하는 나라라고 뭉가리 정권이 찬양에 맞지 않았던 독일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걸 또 한국처럼 민간임대 학대로 간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독일 젊은 층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살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가능한 방법은 한국은 독일 교훈을 배우면서 원가 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원가 주택을 통해서 자기 소득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것이 교훈이다. 독일이 임대가 아닌 원가 주택이 왜 필요한가를 입증시켜주는 사례라고 봅니다.